감사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인사 말씀하신 분은 먼저 제가 해. 예, 저는 상일이 이장이면서 조치원 이장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유창환입니다. 제 무슨 자랑을 하려고 하는데 무슨 자랑을 할까요? 상일이 자랑할 게 많죠. 많죠. 예, 상일이 여기는 청주시 오송읍과 세종시 조치원의 발문입니다. 그리고 터미널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역점이 가깝기 때문에 교통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데 자랑할 게 많아요. 뭐냐면 첫째로 우리 여기가 몇 년 전서부터 치매 안심마을이 여기 정해져서 계속 치매 안심마을에 대한 교육을 하고 건강검진을 하고 있어서 참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치매 안심마을이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에너지 자립마을. 에너지 자립마을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상리 전체에 우리 교육을 1년에 2번, 3번 일주씩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자립마을로서 좀 더 자립마을로서 그러니까 전기를 아끼고 탄소 중립을 지키고 이런 마을로 돼서 앞으로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상리 마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장님이 여기 갖다 도와주시면은 에너지 자립 마을의 두 칸을 우리가 상리 협동조합에서 저기를 갖다 운영을 하게 되는데 운영할 때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그 말씀은 우리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 이사장님이 말씀 해주시고요. 제가 여기에 우리의 참석하신 분들의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리면은 시장님은 먼저 하셨고 여기 읍장님 여기 김정서 읍장님이시고요. 다음에 김한석 우리 이장협의회에서 먼저 침산리에서 먼저 하고 왔어요. 네, 김선선입니다. 다음에 여기 김광 김걷다가 고향입니다. 김충식 시의원. 맞습니다. 국내 분들을 소개하겠죠. 예. 여기 지금 노인회장. 예. 다음에 우리 상리협동조합의 이사장님. 네. 예. 그리고 상리 상인의 회장. 네. 박영철이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조치원 이장협의회 회장분 김용락 회장님. 네. 그리고 상일 이장. 예. 상임 이장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성 노인의 회장님이십니다. 여기 직전 노인의 여성 회장님. 예. 이춘배 부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 이준배 전 경제부시장입니다. 몰랐어요.
시장이 너무 좋으시네요. 부시장님. 너무 멋있어요. 좀 빠지시고 있나요, 이거? 여기 저 마수경 여기 이장님을 얘기했고. 여기 마수경 노인 우리 저 의용수방대 역대 그 역대 네. 역대 저기 의용 소방대장님. 다음에 이제 빠진 분은 다시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이제 시장님 예.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앉아서 인사하시면 드려야 될까요? 예. 저기 잘 들을까요? 네. 예. 제가 1박 2일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마을 다니면서 그 마을 분들하고 얘기도 나누고요. 그리고 그 마을에 제가 이불 싸가지고 와서 재워주시면 하룻밤 자면서 또 인연도 우리가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치원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2012년도에 다 기억을 하실 텐데 제가 그때 초대 시장 선거에 나왔다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마을들을 많이 다니면서 그때도 똑같이 그때는 겨울이었습니다만 제가 이불을 차에 싣고 다니면서 마을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저 시골 마을에 여기서 하룻밤 자면서 좀 얘기 좀 나눠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소먹소먹 하다가 나중에 막걸리 한잔 하다가 또 같이 또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하룻밤을 자고 나니 굉장히 그 정두감 그리고 들을 수 없던 얘기도 많이 들을 수 있었고 제가 몰랐던 것도 많이 배웠고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결심을 했냐면 내가 지금 선거한다고 선거운동 한다고 이렇게 다니기는 하지만 이게 선거운동으로 다닐 일이 아니고 정말 시장이 된다면 시장이 이렇게 해야 좋겠다. 근데 아마 시장이 되면 바빠서 못할 것 같다고 이제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작년에 제가 시장으로 당선이 됐고 취임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10년 전에 제가 생각했던 그 기억을 한번 실천에 옮겨보자. 제가 속으로 마음속으로 약속했던 걸 지켜보자. 그래서 올해 6월부터 제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대로 마을에 가서 이렇게 얘기 나누고 이불을 제가 싸가지고 가서 거기서 자고 오고 지금 그러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때도 조치원에서 이렇게 1박 하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조치원만 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심지라 그거보다 더 어렵고 소외된 더 먼 곳에 있는 곳에 거기도 못한 데가 많은데 거기를 가는 게 옳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조치원도 그러다 보니까 조치원에서도 우리도 와주시라 그런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또 일리가 있어요. 조치원이라고 우리 지역분들하고 같이 얘기 안 나눠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제 1박 2일의 조치원 상리가 첫 번째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조치원 분들은 어떤 말씀 하시나라는 것도 궁금한데 제가 늘 조치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조치원이 우리 세종시의 맏형이라는 거예요. 나다들격인 지역이다. 물론 자꾸 조치원에 계시는 분들이 신도시가 생기다 보니까 인구도 빠져나가고 저쪽에는 그냥 번쩍번쩍하면서 높이 빌딩도 쓰고 그러는데 우리 한없이 쪼그라들고 소외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고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게 또 세종시가 저쪽에 좀 발달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도시라는 게 뿌리가 있는 것이잖아요. 역사가 있는 거고 전통이 있는 건데요. 새로 짓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다. 그 역사에 뿌리가 있고 해야 도시의 애정도 갖게 되는 거고 도시민이 그 뿌리와
전통을 중심으로 뭉쳐야 단결력도 생기는 거고 또 뭐라 그럴까요?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도 생기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도치원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는 제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김정석 국장 여기 있습니다만 그 김 국장한테는 취임할 때부터 국장 그때 발령낼 때부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도치원이 가장 이 세종시의 강문이다. 세종시 들어오려고 기차 타면 여기밖에 없잖아요. 조치원역이라는 게 여기밖에 없잖아요. 조치원역에 딱 내리자마자 보이는 게 그 세종시의 강문인데 여기부터 참 경관이나 이런 거 신경을 써서 바꿔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조치원이 참 부족한 점이 많아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더 발전시켜야 되고 더 지원을 해드려야 되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과 같이 그렇게 잘 안 되네요. 도시가 자꾸만 새로 생기다 보니까 새로 생기는 도시에서 또 필요한 것 또 자꾸만 또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고 하다 보니까 우리 조천의 어르신들께서 좀 소외감도 느끼고 또 외롭기도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오늘 제가 조치원에 왔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10년 전부터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겁니다. 아무리 조치원이 의비라 해서 옛날 모습으로 하더라도 여기가 가장 이 세종시의 뿌리고 또 생각해보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세종시가 조치원 여러분들이 운동해서 되신 것 아닌가요?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세종시 만들자고 손 한 번 들고 데모 한 번 한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세종시가 원안이다 수정안이다 할 때 다 나가서 싸워주시고 또 조천역에서 모여가지고 외치고 하셨기 때문에 세종시가 되신 거기 때문에 바로 여기 원주민이라든가 아니면 조천 의회에 계시는 분들의 은혜를 세종시의 신도시 사시는 분들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제 마음에 늘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지요? 제 마음속에는 우리 조치원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나 생각이 고민이 많아요. 여기를 신도시같이 그냥 아파트 빌딩같이 이렇게 해야 오른가? 그럴 수는 없고요. 그럴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 조치원이 시골로 그냥 그대로 둘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발전시켜야 조치원이 더 멋진 곳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요즘 생각을 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조치원은 옛날 모습을 다시 한번 되살려서 그 뿌리와 전통을 없애는 게 아니라 더 키워보자. 그래서 조치원이 세종시의 원뿌리다. 그리고 옛 도시다. 라는 것을 더 부각시켜야 옳지. 옛날 거라고 낡아서 다 헐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향에서 우리 조치원은 열심히 제가 한번 연구를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김광훈 의원도 계시고, 김충식 부의장도 계시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잘 우리끼리는 호흡이 잘 맞아요. 한마디 척척하고 알아듣고 늘 그러는데 제가 조치원은 그런 방향에서 한번 멋지게 한번 발전시켜 보려고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께서 좀 시간이 어디 가고 또 생각대로도 안 된다고 해서 조치원을 우리가 그 소외된 거 아니냐, 조치원 버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만은 절대 가져주시길 말기 바랍니다. 저는 오히려 조치원이 옛날 어른의 도시로서 언젠가는 더 찾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이런 거 차리지 말라고 그랬고요. 제가 간식도 다 싸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시원하게 대접해주신 거 보면 역시 조치원이 양반 맞습니다. 우리 많고요. 어른들 맞습니다. 조치원이 제일 아쉬운 게, 딴 건 다 다 있지만 종합병원 하나가 촌철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어떻게 하면 청주로 대전으로 나갔는데, 제일 아쉬운 게, 우리 주민들이 제일 아쉬운 게 그게 제일 아쉬워. 무슨 일만 있으면 큰 병원으로 가야 되니까, 요새 여기서 저기 하면 그냥 청주나 대전으로 가는데, 여기도 종합병원이 하나 조치원에도 들어섰으면 난 제일 좋습니다. 우리 주민들 다 똑같을 겁니다. 마음. 아무튼 오늘 이렇게 맞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유찬 회장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앞으로 저거 뭘 해달라는 것보다 먼저 우리 상리에 자랑거리 내가 두 가지 얘기했죠. 예. 여기 주민들이 상리에 자랑거리가 있을 거예요.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세요. 제가 부르지. 예. 우리 상리는 우리 상인회에서부터 은행나무 치고 은행나무 그렇죠. 예. 그렇죠. 먼저 작년에 그 시장님이 그 예. 불꽃 그 회사 상당히 인기가 좋았는데 예. 그걸 다 철거해 가 보니까 또 그 그냥 좀 허망해요. 철거하니까 그게. 그래서 올해 은행나무를 좀 이렇게 좀 다듬었는데 다음에 다듬을 때는 우리 상인회나 우리 협의회 좀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은행나무를 좀 모양 있게 좀 동그랗게 한다든가 좀 세모지게 이렇게 우리가 항상 상인회 모임은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 은행나무를 좀 할 때는 우리 협의회나 상인회하고 같이 이렇게 상의를 해서 이게 하게끔 했으면 상당히 좋고 올해 했는데 좀 안 좋았어요 보기가. 그랬군요. 네. 근데요, 작년에 제가 조치원이 너무 어둡다. 안 그래도 자꾸만 조치원 분들이 외로운데, 저녁이 되면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더 어두워졌잖아요. 조치원을 좀 밝게 해야 되겠다 해서, 신도시보다 먼저 제가 조치원에 이 상리거리, 이 은행나무 거리, 이쪽을 전부 다 그 불빛거리로 만들었는데요. 작년은 조금 시간이 촉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더 크게 할 겁니다. 올해는 길이도 더 길게 하고요. 조천역에서부터 중부들다리까지 제가 다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하고는 모양이 다르게 그렇게 해서 또 작년에는 임시적으로 한 거예요. 해놓고 다 철거를 했는데 이제는 올해는 제대로 해서 시간이 갈수록 더 풍성하게 하나하나 고정시설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겨울에 한번 같이 기대를 한번 해보시죠.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예. 은행나무 조명 설치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면서부터 들어오는 물길이 환해졌어요. 근데 그래서 저희 상무가 저희 협동조합에서 봄에는 초록축제, 가을에는 황금축제. 황금축제. 예. 오. 그래가지고 지금 올해 2회째를 맞이했어요. 10월 21일 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예산이 저희 협동조합은 없어요. 그래서 센터에서 지금 지원을 받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센터가 이제 만료되는 시점이 올 12월이면 만료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는 그 연속성 있게 한국축제나 초록축제를 조합에서 운영을 해나가야 되는데 주민 자체만으로는 그러시겠죠. 네, 예. 보조금 좀 어떻게 좀 지원을 해주시면은 그 연장선 있게 계속 뭐 3회, 4회, 5회 해서 주민의 하하고를 위해서라도 시장님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 당연하죠. 뭐 하루 한 번 하고 끝나면 되겠어요. 그리고 상리뿐만이 아니에요. 저희 조천 중심가로 전부 다 하려고 합니다. 겨울에. 그래야 좀 환하게 받고. 그런데 작년에 제가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불빛이 이렇게 반짝거리면 손님들 좀 오라고 제가 그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사실 한 겁니다. 보기 좋아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렇게 밝고 반짝반짝하고 볼만한 거리가 있어야 차도 마시고 오고 그리고 술 한잔도 하시고 오는 손님들이 와서 이 경기를 좀 활성화시켜보려고 했는데 의외로 그게 잘 살아나질 않더라고요. 잘 살아나질 않더라고요. 우리 상훈이 동네에서는 그 특별하게 잊혀져가는 옛날에 노인들이 진짜 어르신들이 콩물놀이라고 잘 하고 있었잖아요. 예. 가는 데마다 그저 정월보름이다 해서 뭐 장구 치고 지금 동네도 돌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다 잊혀져 가는데 우리 상훈이 동네에서는 월요일마다 날마다 그걸 연습을 해요. 어르신들이 전부 나와 하면 월요일마다 연습을 하는데 이제 그 강사를 저희가 상훈이 살리고 저기에서 강사를 보내줬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15회인가 밑에만 하면은 그 강사를 못 보내준다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좀 실망을 하더라고요. 아, 여기 강사가 와서 있어야 그 이제 좀 또 새로운 걸 자꾸 가르치니까 근데 그 월에 저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그 저기를 좀 저기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좀 저기에서 강사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나마 그 강사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배우는 인원 수가 예, 한 10명, 10명 되는데 예, 한 20명 돼야 그렇게 되는데 그게 이런 게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치면 영 잘 안 돼요. 어울리들 안 해요. 강사들이 와서 하면은 저기를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이 조천을 좀 밝게 만들고 이쁘게 만들어서 좀 조천 상가를 좀 제가 좀 일으켜보려고 싶고 제 목적은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상가를 좀 일으켜 세워서 여기에 사람하고 경기가 좀 살아나려고 제가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이렇게 하려면 그냥 불길만 밝혀놓으면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이벤트 같은 거 해야 행사를 자꾸 해야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생겨서 올 거 아니냐. 중심상가 거리 같은 데를 예를 들어서 주말 같은 때는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해를 해주시면 거기서 차 없는 거리로 해서 거기서 계속 지금과 같은 이벤트도 하고 행사도 하고 무슨 그 옛날같이 난장 같은 것도 하고 그 전번에 복숭아 축제 때 했습니다만 그 치킨하고 맥주하고 하는 그런 것들도 좀 하고 그리고 고대나 홍대 학생들 얘네들 오라고 그래가지고 좀 그런 맥주 뭐 그런 것도 좀 하고 해서 자꾸 사람이 모이게 하려고 하면 좋겠다라고 그러는데 아 여기 있는 분들이 좀 반대한다 그러니까 제가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요. 그 중심상가 거리를 차 없는 거리로서 하려고 했더니 교통이 불편해지고 오히려 손님 더 안 온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좀 도와드리고 어떻게 좀 살려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좀 뜻대로 안 돼가지고 제가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점이 좀 있습니다. 우리 조합에서 우리 김 사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그 지역 주민들이 마음만 하나로 모아주시면 제가 그 지원해드리고 하는 건 얼마든지 해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한다고 그러면 그것들이 해볼 길이 없어요. 이번에 복숭아 축제도 그랬어요. 복숭아 축제 때 아시겠지만 그 시장에서 제가 야시장을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름에 야시장을 하면 축제 기간에 야시장을 해야 그 시장이라는 게 또 먹을 것도 있고 그래야 이제 북적거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한 3일을 해보려고 그랬더니 아 시장에서도 반대하는 거예요. 그 소용없다고. 그래서 하루만 하겠다고 그러길래 하루 하려면 무슨 하루를 하냐 그래서 이틀을 제가 그저 김석훈 회장하고 얘기해가지고 이틀 동안 하도록 했는데 그때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 장사 될지 말지 몰라가지고 준비를 안 해서요. 치킨이니 맥주니 물건이 없어서 팔았어요.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복숭아 축제 보고 아 맥주 한 잔 좀 팔어 그 치맥이라고 그때 했는데 그랬잖아요. 파치맥이라고. 근데 형부도 않고서 안 될 줄 알고 이렇게 겁을 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것도 좀 3일간 하고 좀 같이 좀 해서 그런데 이제 처음이라 좀 몰라서 그랬겠다 싶기도 한데 좀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희망과 이런 걸 가지고 의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저도 그냥 적극적으로 근데 앞으로 추진하시면 될 거 이제 한번 될 해봤으니까 예. 잘 되니까. 아 그래가지고 그때 가수들 왔잖아요. 김수희 씨니 오승근 씨니 그 유명한 가수들 참 애써서 모신 분인데 제가 그분들 모시고 조치원 시장 한 바퀴 돌면서 맥주 한 잔을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다 문을 닫은 거예요. 재료가 없어가지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 지역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연구할 적에는 시에서 우리 직원들 저기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정말 고생하고 연구하고 생각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시에 좀 협조 좀 해주시고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같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이 품을 듣고 난타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 20명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운영도 되고 그런데 또 돌아주고. 그런데 여기 우리 상리가 중심가로서부터 저기 정리까지는 장날 때 차를 받치게끔 하는데
저 쪼락마서부터 우리 여기 상리 쪽으로는 차를 못 받치게 그래야 돼. 도로가에다가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왜 여기만 이렇게 빼놓느냐. 장날 때 여기 음식점이냐 여기 우리 막고 그래서 그렇게 해달게 좀 시장님이 뭐좀 저기 해서 먼저는 태극기를 또 여기까지 안 달더라고요. 또 이상하게 여기를 빼놨더라고. 그래서 태극기는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요새는 저 태극기를 달고 그러는데 장날 때는 이상하게 여기만 빼어져서 주차단 쪽에 아주 식당 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아서 항상 건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시장님께서 조금 해줘가지고 장날에도 우리 받치고 이번에 명절 때도 지금 중심가로는 여럿이 그냥 거기 주차를 하게끔 하는데 여기 또 빼놨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 그럼 그런 건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예.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은 시장은 상리단길이라고 상리 단길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4년째 예. 쪼락막 제 대전 구간부터 조기센터 앞에까지 활성화 계획을 잡아가지고 4년 정도 그거를 추진해 왔습니다. 우연치 상리단길. 단위는 상리 단할 때 단위. 그러니까 그 서울이나 뭐 이런 또 유명한 거리에 그 단자를 붙여서 하는 거리가 있다고. 경리단길이잖아요. 경리단길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다 상리만 붙인 건데요. 이태원의 경리단길. 상리만 붙인 건데 그게 저희가 그거는 그 단자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거기는 옛날에 미국 경리단이라는 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경리단이라고 하는 거지 단자를 그냥 붙여서 상리단, 경리단. 그 경리가 우리 리자가 아니에요. 군대에서 경리부잖아요. 대개 경리. 거기가 경리단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미국 부대에 있다가 옛날에 일본 보면 경리단이 있기 때문에 경리단길이라고 그러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 자체를 네.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주민 전체에서 또 전문 업체를 불러서 4년간 계획을 짜고 이름도 정하고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말하자면 비용이 책정돼 있었다고 이렇게 행정한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추진하게 돼 있고. 우리 육장 나 내용이 잘 모르는데 얘기 좀 해봐요. 육장도 몰라. 아니 우리 상리 주민들은 다 알아요 이거를. 우리 저 추진위원장님도 하시는 분이고. 육장도 모르. 우리 저 조천 도심 센터에서는 안 하는. 네, 저 지역주는 저가 이용사고는 그러게. 상리 쪽에 현장 지원센터에서 하는 현장 지원센터라고요. 상리. 아까 난타나 이런 것들 지원해주는 그 센터에서 국배하고 시비하고 해가지고 지원해주고 있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상리 단길이라는 말씀 들어봤어요. 저는 처음 그거는 이렇게 계획을 하셨으면 그룹에다 얘기하시고 상의를 하시고 우리가 모르고 지금 어떻게 지원하겠어요. 이분은 아실 거예요. 전 사무관이고 김정호 사무관이 있나? 김정호 사무관? 저 이용사. 아니 김정호 사무관. 같습니다. 제가 여기 떠났는데 그 일을 맡아서 하는 네. 거야? 그 김정호 사무관은 그걸 알고 있었다 이거죠? 에너지 상리단길하고 또 에너지 체험로하고 도시재생 사업으로 하셨던 네, 두 맞아요. 가지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을 예, 하신 예, 거죠? 예, 예. 상리단길 이런 게 아니라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것을 명칭을 그때 그러니까 명칭을 명칭을 저희가 그렇게 짓는 거죠? 이제 해서 네. 저 앞에도 이제 네. 관문 네. 조형물도 설치하고 뭐 이렇게 하기로 결정까지 난 상태인데 이거는 도시재생 사업에서 지금 뭔가 추진하고 있지.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저는 여기 상인회하고도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좀 답답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의견이 일치가 안 돼요. 제 말 좀 같이 공감해 주시겠습니까? 네. 상인회가 됐든 지역 주민이 됐든 의견만 일치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 게 너무 좋겠는데 추진하다 보면 꼭 어디서 반대를 하고 반대를 하면 진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조천에 뭐 좀 해드리고 지원해드리고 싶어도 그게 가로막는 게
지역 주민들끼리 마음이 합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런 말씀드려서 송구스럽기도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공감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 인정해 주시네. 인정해 주시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합치해 주시고 서로 우리 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합치만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지원할 생각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조치원에서 마음이 합치될 상태가 어디보다도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지역보다도 여기에 저는 정의가 더 지원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마음이 합치한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왜냐면 예. 시장만 해도 시장 주차장을 시장으로서 시장님이 주신다고 그랬는데도 예.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갖고서 그거 갖고 싸우고 막 그것도 그랬었잖아요. 제가 어려워 죽겠어요. 저는 네. 해달라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거기서 서로 왜 반대를 반대를 하면 하는지 도대체 모르고서요. 그래서 서로 의견들을 좀 어르신이 좀 되시면 그런 것에 의견을 합치를 좀 보셔가지고 저는 어쨌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달라고 하는 것이 해드려야 될 일이지 저희들이 뭐 주관해가지고 반대하는데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마음만 합치해 주시면 제가 지원해 드리는데 마음을 합치하지 못하면 시간만 끌리고 힘들고 그러다 보면 사업이 포기되고 뭐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어르신들이 오늘 오셨으니까 이해해 주셔서 이렇게 마음을 합치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늘에가 도시 재생 사업은 상 1, 2위가 예. 노후화된 건물을 갖다가 보수를 하겠다고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센터에서 의뢰해가지고 건물을 노후화된 건물을 갖다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일단 법으로 다 인정된 것만 한해서 그리고 이제 이 창문이라든가 이런 틀 또는 지붕 세는 거 이런 건 이제 여기 상당히 그 연령 높은 편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상이 가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의 그 편의를 위해서 그런 건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했는데 건축 설계까지 아니 뭐 그 건물 설계까지 됐어요. 여기서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 주민 다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걸 했는데 갑자기 지난번에 여름철 되기 전에 어렵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중단된 상태로 지금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좀 뭐 관심 있게 이 부분 좀 어떤 사연인가요? 비용을 아세요? 교통하고 협의상인데요. 교통하고 협의상입니다. 일로 와서 앉아라. 거기 잘 안 들리죠. 의자 좀 하나 주세요. 우리 박수랑 사무관인데 아주 유능한 사무관이에요. 집 수리 사업인데요. 지금 교통하고 사전협의 1차 했고요. 네. 10월 달에서 11월 달쯤 결정을 해준답니다. 지금 설계가 끝나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 변경이 끝나고 나면 바로 내년도에 그 겨울 지나고 나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오늘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집 인테리어 보수하고요. 우수대조 집 어려운 사업들 집 수리하는 사업. 노후주택. 예, 그렇습니다. 노후주택 수리 사업입니다. 대부분이라든지 예. 네, 설계 다 끝내놨고. 그리고 지금 다 해봤는데 아직 예. 수습이 없고 그리고 변경을 끝나고 나야지만 저희가 시행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치원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언뜻 보기에 옛날에 일제시대 건물이나 낡은 건물, 오래된 건물을 그냥 헐어버리고 새로 짓고 거기다가 재개발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건 아니다. 그렇게 다 헐어버려가지고 아파트 짓는 신도시하고 여기가 뭐가 저희가 더 좋은 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1927이라고 옛날 양조장 그 건물을 그만큼 살린 게 굉장히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 흔적은 역사의 흔적도 남겨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데서는요, 일부러 새로 지금 짓는 집도 많지 않은 200년, 300년 된 것처럼 낡은 벽돌, 그 낡은 벽돌이 아니에요. 새 벽돌인데 넓은 벽돌, 색깔을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집을 저러면 이게 굉장히 오랜 집인데 일부러 나무도 걸려요. 재로 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 아주 고풍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내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 유럽이나 이런 깊은 역사를 가진 사람들한테 열등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그런 건물을 이렇게 짓고 그러는데 우리 조치원이 바로 그런 것에 그 아까 제가 마티온 같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무게감이 있는 건데 그걸 없애버리면 되겠는가. 그래서 저는 그거 없애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아니고 옛날 것도 아니고 무슨 유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낡은 빈집 같은 게 있어요. 그건 허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치원에 유난히 그 도심 각 곳곳에 빈집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영호 계장 어디 갔나? 예,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 계장한테 제가 아주 특명을 줬어요. 그 빈집들을 전부 다 철거해줘라. 그 빈집만 없어지면 동네가 환해집니다. 그리고 빈집 터에다가 나무를 심든 꽃을 심든 주차장을 심든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그냥 빈집이 그냥 발로 잠깐 허물어질 것도 그대로 두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얘기를 왜 안 하냐 그러면 집주인이 서울 가 살고 있고 뭐 누군데 뭐 얘기해도 소용도 없고.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 그 나쁜 사람이에요. 살지 않을 바에는 동네라도 그렇게 망치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네를 깨끗하게 해주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쓰러져가는 그런 집 놔두고 내 거니까 아무도 손대지 마라. 그거는 동네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라도 그런 사람들한테 나중에 벌금을 뭐 매기더라도 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처벌을 하기 전에 서로 도와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빈집을 철거하겠다 그러면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얘기를 제가 많이 늘려놨어요. 그래서 빈집들도 좀 철거하시고 그리고 조치원 곳곳에 시내 중심인데도 나무 내가 엊그제 조치원 입장 내리고 데리고 다니면서 봤어요. 이것 좀 봐라. 나무가 죽어있는데 그대로 있고요. 여기가 명색에 우리 세종시의 가장 관문이고 가장 맏형 같은 도시 같으면 그냥 나무, 울타리 이런 것만이라도 좀 마을 분들이 할 만한 일이지 그것도 전부 다 뭐 직원들이 해야 되고 시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치원답게 좀 이렇게 무게 있게 좀 가꾸시는데 같이 힘을 쓰셔야지 집이 무너지든 나무가 죽어나가든 울타리가 꺾어지든 그런 것들은 아무 관심이 없고 우리 지역 개발해달라 지원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조치원이 얼마나 좋아지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상 지원해달라고 하면 서로 마음이 합치가 안 되고 그러면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왔으니까 조치원 입장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만나면 저거 뭐하냐 제가 아마 여러분들을 데리고 내일 아침 여기 좀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느끼시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거 크게 큰 돈 안 들이고 참 잠깐 해도 될 만한 게 참 많아. 그럼 동네가 환해지는데 그런 거 하나를 손을 안 대고 조치원 발전시켜달라, 조치원 개발시켜달라, 어떻게 해달라 그거는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뭐처럼 이런 말씀드리면 송구스럽습니다만 정말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전번에 김충식 우리 의원님하고 조치원 입장하고 가서 이것 좀 봐라. 거기가 바로 조치원의 가장 중심가는 1번 국도 번암 사거리에서 오는데 양쪽이 나무가 뭐 우거지든 잡초가 우거지든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마음이 안타까워서 우리 저도 그리고 그 직원들도 동원해가지고 아침에 전부 다 직접 제가 낫으로 깎고 톱으로 베고 했습니다. 그거 잠깐 한두 시간 하니까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몰라.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몰라.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요. 요 앞집도 벼 있어가지고 비를 나무가 나가지고 좀 흙이 많이 나고 그러는데 이 빈집을 좀 철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집주인이 누군지 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저쪽에 골목에 허가가 안 나고 집주물 치고 풀만 잔뜩 나는데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동네에서 차밭이 주차장이나 좀 만들었으면 아니 제 말씀은 아니 제가 매입을 안 해도 그 집주인이 공터라면 차 좀 세우게 해주면 안 됩니까? 팔지도 못하고 차도 못 세우게 하고 풀만 우거지게 하고
무슨 심보냐는 겁니다. 근데 거기가 차가 못 들어가야죠. 길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줄 수는 있죠. 근데 그거를 하려면 전부 다 시에서 땅을 사가지고 하자 그러면 끝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요, 이 길도, 그전에는 이제 길이 나 있었는데, 여기 묻히고서 이렇게 놔둬갖고서 여기 집만 조금 오면 여기 길이 무지 차갖고서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이것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는데, 여기 없다고 계시지만, 금년에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된다고 그래갖고, 땅을 그냥 공짜로 주문한다고 여는 땅 주인들이 주야지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해당치 않는데, 시의에서 그 땅을 사갖고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 주시는데, 길을 공짜로만 하라고 그러니, 저 이장님도 있으니까 그거 받았다가 안 됐었잖아요, 그게. 아니, 그거는 원칙이 분명히 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길을 날 때 옛날에 농로가 됐든 뭐가 됐든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인데 그거를 좀 넓히거나 길을 포장할 때 저희들이 넓히거나 포장을 거기서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땅 주인이 어차피 그 땅 못 써요. 길로 쓰는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그럼 그거를 그 토지 그 사용 승낙만 해주셔도 하겠는데 토지 소유자들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승낙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몇 사람이 다 허락을 해주는데 한두 살이 나이가 아니 글쎄요. 그래서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승낙을 안 해주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시에서 사달라 그러면 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드리는데 그 지역 주민들에서 설득을 하시던가 좀 해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이 좀 피해만 조금은 물이 너무 차갑서 빠질 수가 없어갖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냥 도로로 왔더라도 좀 도로 포장이라도 해주셨으면. 포장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땅 주인이 포장해도 좋다는 승낙서를 써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제가 지금 장군면인가 어딘가 갔더니 도로가 저기 있는데요. 그 도로 밑에다가 뭐를 해야 되냐면은 뭔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상수도를 파서 수도를 먹어야 되는데 수도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보고 상수도 관로를 묻어서 수도를 공부했다라고 그러는데 아니 세상에 수도를 못 먹는 분이 계시냐.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알아봤더니 전부 다 시장이 그거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수도가 가는 길이 되게 길입니다. 길 밑에 땅 파고 수도를 묻어요. 그런데 그 땅 주인이 땅을 못 파게 하는 거예요. 그 병목같이 딱 생기다 그걸 못하니까 어떻게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분한테 좀 그 땅 좀 승낙하고 수도가 묻고 다시 그 땅 묻어가지고 도로로 그냥 쓰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절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가서 말씀 좀 하시죠. 그랬더니 참 우리 시골 그 어르신들도 참 착하십니다. 그분 앞에 가면 아무도 말을 못해요. 아무도 말을 못하고 저한테만 와가지고 그거 해내라고 왜 안 되냐고 우리 마을이 물이 없. 저는 그래 큰일 난 줄 알고 가봤더니 바로 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났습니다. 그거 만나셔가지고 왜 이 도로에 그 상수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승낙만 해주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이 땅이 나중에 도시계획이 되면 어떻게 쓸지 모르는데 그거를 관로로 묻어두면 내가 나중에 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 땅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도로를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마을에 나중에 난다 하더라도 그거는 다시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그분한테 보상을 해드리더라도 이 상수도 마을에 그 여러 사람이 사는 상수도 그걸 묻는데 땅 허가를 안 해주면 되겠습니까? 하고 큰 소리를 쳤어요. 정말입니다. 그 같이 갔지 않았어요? 예, 그때 장군면 일반길 때 있었죠. 예, 제가 아주 큰 소리를 쳤어요. 마을에 같이 사시면서 이런 정도 협조를 안 하시고 무슨 마을의 지도자님, 회장님 하고 계십니까? 이거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전에서 꼼짝 않고 알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시장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해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을 분들이 같이 협조를 정말로 한마디 말을 못하고 처음부터 그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 앞에만 가면. 그러면서 시장한테만 와가지고 공무원만 그 지잡고 잡고 앉아가지고 수도 나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은 마을에서 합심만 해주시고 마을 분들만 서로 양해를 해주신다면 도로 포장이든 상수도든 저희들이 얼마든지 해드릴 의미가 있어요. 조청 같은 게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마을 어른들께서도 서로 그거는 해장사 해가지고 의견을 모으셔고 하셔야지. 그런 거는 듣기 싫은 얘기라고 해서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시장만 오면 쥐잡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제가 이 조천 다니면서 그 안타까운 게 참 많습니다. 아, 전화가 좀 비었으면 좋겠는데 1년배 뻔히 있는데 다 말라 죽어 있어요. 도산옥이야. 아무도 되지를 않아. 그 읍장한테 저거 배라 한없이 할 수도 없고 그럼 하면서 좀 비워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저는 많이 있어서 사실은 시에서 지원해주지 않는다, 우리를 우선 포기했다, 우리를 깔보는 거 아니냐, 그 이전에 마을에서 조금만, 그게 새마을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에서 우리가 합쳐서 할 테니 재료를 지원해달라, 얼마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합쳐지지 않고 하시겠다는 분이 없으면 저희들이 지원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어르신들 계시니까 제가 좀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슨 탓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치원에 대해서 얼마든지 지원하고 해줄 마음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못하는 거지, 시에서 도와주지 않는다, 지원해주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좀 이해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질문 좀 한번 해주세요. 예. 저기 시장님께 현장에 있습니다. 지금은 5일 장날만 되면은 옆전 쪽에 보면은 나무 거기까지 도로가 꽉 상태예요. 교전상거리 도로를 얼추만 차지하고 있는데 맞아요. 지금 전통시장이라고 하면은 그 시장 이쪽에 옛날에 주가 됐었는데 그쪽에서 노점상거리 이쪽으로 밀어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노점상을 믿는다면 거기를 조금 장사 못하게 못하게 하는 것보다도 도로를 점유하고 차를 받치고 사람이 다닐 길이 없습니다. 장날 차를 끌고 한번 가보시면은 더 포화상 겁니다. 맞아요. 그렇게 하고 조금 뭐라고 하고 저기서 밀면 어떻게 하다가 외제에서 온 사람들인데. 예, 써마이제 쳐는 걸 살짝 건드렸다. 욕을 하고 난리 납니다. 이쪽 상리에는 옛날에 그 집을 그 도로에다가 집을 그 장사하라고 세를 이렇게 줬었거든요. 지금 그 식당이 그 도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다가 그쪽은 이동을 그거를 조금 교통방법과 함께 조금 한번 보죠.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쉬운 얘기는 아닌데 왜냐면 그건 협조차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외지에서 왔든 또는 여기 지역분이 되시든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장사로 와서 장사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옛날에 포장마차 같은 건데 그럼 무자비하게 저희들이 가라, 지금 비켜라 하기가 좀 그래. 그러다가 5일에 한 번이라면 좀 불편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쪽 큰 도로는 그쪽보다는요, 차라리 이쪽 상리 쪽으로 다 그 사람들을 뒤에 도로, 넓은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쪽 도로가 마을 40도로 그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동시켜주는 그런 작업을 해주시는 것도 그 방법 중 하나가 옛날에 아닐까 거기가 생각합니다. 장옥시장이라고 네. 그 코목전 있는 게 장옥시장 먹고 대전 뭐 이런 게 쭉 있었거든요. 그쪽으로 이게 저쪽이 발전하는 바람에 저쪽이 밀려나서 그런데 원 시장이 거기 있었거든요. 지금 닭전이라든가 과거에 보면요, 또 소전이 등 여러 가지가 이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나무전도 있었고요, 과거에.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전통으로 가서 과거에 볼 때는 이쪽에 있었는데 다 저쪽에다 타가지고 전부 다 넘어가고, 지금 5일장이 아니라 지금 이제 거의 매일 장사하시게 하는 그런 업소가 많다 보니까는 저쪽 서쪽, 서부 쪽 이쪽으로 다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십니다. 그러나 장난만큼이라도 저분들을 어차피 뭐 딴 데 가지 말고 큰 도로에도 위험한데 이렇게 가지 마시고 차라리 이쪽에 공간이 많은데 현재 이쪽에 이용해 준다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뭐 그 말씀만 갖고 저는 안 되고, 입장은 지금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계속 상식적으로 그분들을 유지라고 해야 되나? 위로가 쓰면 그거를 맞춰오기 가능한지. 상리 쪽을 노점상의 거리로 만들고 그렇죠. 저쪽을 다 비워서 좀 예. 통행을 좀 원활하게 하자, 그런 뜻이죠. 식당이 도로에 식당이 지금도 살아있는 땅이 있거든요. 우리가 옛날에는 보다 건물을 짓고 그렇지. 상인도를 이렇게 좀 했었거든요. 뭐 일단 문제는 어떻어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차량이나 사람 통행에 정말 지장을 많이 주는 경우, 저희들이 이제 노점, 불법 노점들한테 단속은
궤도 중심으로 단속하기 사실 어렵을 거예요. 사실 어려워요. 궤도 중심으로 하긴 하는데 그분들이 그 자리를 사실 그 사연들이 그 자리를 하는 이유들이 다 있긴 있더라고요. 그분들 보고 부르다는 여기 인센티브를 주면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마는 게 아니고 일찍으로 해달라고. 근데 이제 예. 결국은 그냥 아니고 유동 인구가 많고 장사가 잘 치는 것이 기본인데 상인 쪽에 사람이 없으니 뭘 해준다 그래도 오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 쪽에 예. 지금 이용하는 분들한테 유인책을 만들어서 유인책을 만들어서 뭐 5만 원이 한번 같이 하면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거예요. 네, 아니면 뭐 여기서 또 풍물파라든가 뭔가 등등 이쪽에서 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은 많은 가진 방법이 보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오겠죠. 그전에는 거기도 살이 많았던 데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장사가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꼬인 건데 이쪽으로 와도 맨 마찬가지가 또 상리 주민들의 의견은 들었고 또 저쪽도 전통시장 쪽의 상인들의 그 입장은 또 어떨지도 들어보면 그게 이제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아니고 우리는 원하지만 저쪽은 아니다 이러면 또 이게 이쪽은 막걸리 저희 말고 시골은 좀 돼 있습니다. 막걸리가 차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위해서 우리 대화 주차장 때문에 공공주차장 사람이 모이게끔 모이는 대로 모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서 이렇게 장난기에 결혼 상가 상인회 옛날 유성병원에서 상가 상인회가 정정상이 자동으로 되게 있어요. 차량을 주차장을 더 확보해가지고 장난만큼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면서 운동하는 사람들 하기로 방법 아마 하게 되면 내려가면 길가에 쫙 그러는데 이쪽으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장사하고 뭐좀 졸긴디 그 장사가 안 된다고 그러지. 돈이 아니라. 아니 이게 장사꾼들이 다 이쪽으로 와서 하면은 될 건데 거기 다 그냥 길가에 붙어서 여기 저는 유동인구도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그 앞에 있고 주차장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역전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바로 앞에 있는 그 뒤로 만약에 다 간다고 그래요. 그분들이 또 자기들 장사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 장사가 이쪽이가 되지 이쪽이는 안 되니까 더 안 오는 거예요. 왜 이게 다 이쪽으로 오면은 말씀대로 우리가 상가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지 먼저 고민을 하고 상가 활성화 방향을 제안을 시행하면 오히려 그것이 먼저 선행돼야 노점은 따라오는 거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쪽에다가 짜장면집을 짜장 한 그릇에 뭐 4,000원이나 3,000원짜리를 했다 이쪽에다가 만약에 그럴 경우라면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려든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리면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나가 중요하거든요. 유도시켜주느냐가. 그런 여러 가지 방법도 선택을 해서 주차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특화된 이런 상점 이런 것들을 정말 곳곳에 배치를 시키고 저는 상리가 기회가 있다고 봐요. 지금 우송에 이단지가 생기면서 지금 입구가 만명 이상이 지금 막는 여기는 지금 그 사람들 다 일로 데려와야 되는 거. 그 작업을 우선 해야 돼요. 여기 심각합니다. 여기 사실은 장사진행을 하겠고 그게 좋아집니다만은 여기가 30년 전에는 굉장히 보라가 있어요. 예식장막 있을 때는 여기가 그래서 아까 시장님이 올 겨울에 비세거리로 여기 우리 저 전체를 해서 다리까지 오송 업계까지 다 하겠다는 거 그러면은 그거 보고 또 오송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게끔 유도하는 거 결국은 상위 번영회가 해야 될 일은 오송 사람들 어떻게 이쪽으로 끌어올까 이걸 먼저 고민을 하셔서 그런 것들 같이 고민 맞대고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여기 타이어뱅크 그 자리를 그 전에 우리 주민들이 좀 이렇게 그걸 살라고 그랬었어요. 이걸 땅을 그 김성배 씨 땅이었었는데 주민들끼리 그거 살라고 그랬는데 그때 너무 많이 다니려는 바람에 그걸 못 샀어요. 사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거기다 뭘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게 이 다리를 건설하기 전에는 거기다 도로 공원을 한다고 그때 막 그런 시에서도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 당시. 그런데 그냥 그게 무산됐는데 그쪽 다리로 지금 제 생각도 지금 도로 거기다가 공원화 이렇게 해서 노인분들 더 쉬고 또 거기다 음악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하나 그러면 그 김종규 회장도 아닙니다.
그게 그래 절대 안 팔립니다. 근데 제가 만나려고 몇 번 연락을 했는데 뭐 약속해갖고 연락 준다는 연락이 없어요 지금. 이제 핑계댈 시장 홍보장 플렉시를 땅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집이 그 양쪽이 다 거예요? 그냥 아니 그거 좀 바로 저도에 타이어에 거기 타이어 장사 잘 되나? 일단 항장사예요. 관문이다 보니까 타이어뱅크들이 대부분 관문에 있어요. 관문에 세워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관을 해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관문인데. 그리고 바로 또 옆에는 또 저 아닌 이분 빠트리 집을 바로 제가 한번 만나볼게요. 차를 그냥 중거리다 만나서 그야말로 사고 나고 내가 한번 만나면 같이 만나. 내가 만나. 자기 일정을 해서 예, 제가 한번 만나볼게요. 일정을 준다고 하지만 그다음부터 갑자기 큰 공간이 다 비어 있고 그냥 큰 집이 그냥 있잖아요. 그게 존경받을 만한 네. 일 한번 하시라고. 본사도 여기인데. 시장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시장님께서 패배를 선언해 주셔야. 그렇지. 제가 한 가지 술을 내는 것까지 말을 했는데 패배를 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고요. 제가 뭐래 그건 하고 싶어요. 아까 여성 회장, 여성 얘기한다고도 얘기하고 보면 또 상점마다 가리게 그 저기 주인이 부상실이 진제가 3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저기 와서 저기 와서 시장 들이받고 어디 금성실 예, 여기 여성 예. 그래서 그거를 저기 얘기한다고 하다가 이제 얘기를 못하고서 갔는데 거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와서 보더니 참 그거 다 가리라지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걸 좀 저기 알겠습니다. 예, 우리 저 상리 여성 경로당 상들 와서 제가 그걸 가르다가 갈던다고 전체를 뜯어서 다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저기 이용우 상리에 여성 단체가 가면 여기 저 어르신들 남자 쓰는 여자 있잖아. 여기 남자 노무당 여기 좀 심사평가 마무리만 해주면 이장님이 마무리만 해주면 기장님 해외식으로 해주시면 잘 넘어갈 것 같아요. 그거 제가 내년 대장한테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 기가 센 다음에 뒤주세요. 조금 손대서 될 일이 아니에요. 조금 산데서 뭐 창틀만 갈아서 되는 게 아닌 게 안 돼요. 향틀도 그런 게 모기가 막 들어올 정도 되고 예, 창틀도 갈고요. 그다음에 기가 세니까 옥상 위로 못 가는데 들어가면 한 3천만 원 준대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 벌써 끝나게야 돼요. 예산 세워야 되거든요. 이 모델을 좀 해야죠. 예. 시장님께서 해결해 주신답니다. 네, 여기 오늘 저기 좋은 말씀 많이 들으셨고 또 저기 이렇게 모든 저를 다 해주신다고 하니까 모든 걸 시장님께 박수 한번 모든 거를 해드린다고는 안 했지만 모든 걸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